특별한 뭐 현안이 있기라기보다는 제가 새해 들어서 우리 기자분들하고 자리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연초에 그 새해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대언론 기자회견도 하고 자리도 하고 했는데, 저는 뭐 1월 좀 지나면은 몇 가지 현안 사항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 갖고 그때 되거든 뵙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묵은 새해에 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언론 쪽에 계신 분들 금년 한 해도 우리 강릉시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발전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스페셜 동계올림픽이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조직위원회하고 또 우리 시하고 어떤 그 협력 또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스페셜 올림픽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또 우리 시가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는 이제 물론 동계올림픽은 조직위가 그때는 뭐 대형 조직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못 챙기는 부분들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서 다 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허점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4일 날 이제 우리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23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올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강릉 남부권이 이제 비철금속 중심의 전략적 산업단지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하고 시하고 또 이제 그 새롭게 구성이 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제는 3자가 이제는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로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특히 우리 강릉 지역 옥계는 이미 이제 포스코가 마그네슘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또 영풍이 아연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과 아연을 중심으로 한 비철 금속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국 기업의 투자를 좀 촉진시킨다든지 또 이 비철 금속과 관련된 연관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제 자유구역은 3년 안에 저희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정부가 해지하겠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동해 지역은 참 그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우리 강릉 지역은 일단은 이제 개발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개발 주체가 결정만 되면은 토지 보상과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과 함께 이제 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절차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 옥계 쪽이 먼저 성과를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게
그 경제 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나 그 비즈니스 활동이 많아져야지 우리 구정 쪽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탄소 제로 시티가 기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유구역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정 쪽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일반 지금 우리 택시 개발하는 뭐 그런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후가 맞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이제 구정 쪽도 이제 본격적 개발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강원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공장하고 영풍 제2종합재련 공장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이제 다해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옥계에 조성되는 이제 미니 복합타운은 저희 국토부하고 해서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이나 아니면 그 비철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문화복지시설도 같이 이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그럼 옥계 미니 복합타운하고 구정의 탄소 제로 시티하고가 서로가 이렇게 좀 충돌되는 부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옥계 미니 복합타운은 그야말로 미니 복합타운입니다. 10만 평방미터 정도의 우리가 이제 정주 요건을 조성을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복합타운을 만드는데 이거는 일단은 포스코하고 용풍 쪽에서 들어오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타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정에 조성하고자 하는 탄소 제로 시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인천에 있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의 청라지구나 뭐 이런 쪽의 개념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자발전소 공청회가 오늘 하는 거지. 지난번에 이제 그 민자발전소와 관련된 공청회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그 공청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오늘 공청회를 다시 하고 또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명절이 끝난 뒤에 바로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잠정 결정 내용이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물산하고 동부발전이 거의 그대로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우리 시에 미치는 효과가 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해서 우리 지역의 그 일자리 창출에 대단한 도움을 줄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옥계, 강동, 구정 쪽은 우리가 비철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우리 발전 산업단지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릉시가 관광도시에서 한 발짝 더 발전할 수 있는 산업화의 기반을 강릉 남부권에 마련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남북권은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화의 전처 기지로 이제 저희들이 마련을 하면 되고, 기존의 도심권은 저희들이 이제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이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해서 또 우리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 건설, 뭐 하여튼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심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이제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 사업도 금년에 이제 1단계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도 같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도심은 도심대로 우리가 국제적 수준의 관광 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문진을 이제 남북권, 도심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틀을 잡혀가는데, 이제 북부권에 있는 주문진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양 어촌 관광지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주문진항을 정비할 수 있는 이안제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안제 축조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지금 주문진항의 가장 큰 그 현안 사업이 이제 조선소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를 이안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문진항을 단순히 어항 수준이 아닌 이제는 그 해양 어촌 관광을 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이제 해양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제 대관령권은 이제 오대산 랠리 사업이라든지 우리 대관령의 우리 동부산림청에서 하는 치유의 숲 사업 등을 포함을 해서 발전시켜 나간 뭐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5페이지에 지금 저희들 도면으로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강릉을 권역별로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는 틀이 이제는 거의 완전히 갖추어졌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계획상으로만 강릉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도까지 지금 준비됐던 사업들만 잘 추진을 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3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13년도 연초부터 우리 강릉시청 전체 공무원들은 아주 신방을 끈을 다시 조여맺는 그런 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뭐 우리 시민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정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참 오랫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었고, 뭐 이제 오늘 최종 이제 마무리가 되긴 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주민들과의 협력 관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특별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뭐 어떤 장치랄까
뭐 기구를 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경제 자유구역 지정된 지역에 관한 개발 문제도 물론 이제 그 도의 경제 자유구역청이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자 발전소 들어오는 부분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일정한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 자유구역, 그다음에 민자 발전소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토지 보상 문제, 지난번 저희 설명이 했는데 한 200여 명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토지 보상을 어떻게 그 서로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과제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제 전부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구정 골프장 문제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 그 서로가 상생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나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미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원주 강릉 철도 중에 우리 강릉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의 그 이제 해결할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관령에서부터 구정까지 구간은 발주가 됐는데, 강릉시가 원래 3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하게 됐는데 대관령 터널을 빠져나와서 구정 금강리 구간까지 한 공구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리에서부터 지금 기존 영동성까지 붙이는 구간이 2공구고, 그 다음에 기존 철도를 따라서 들어와서 선형 개선하는 그 구간이 이제 3공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하나의 공구만 이제 발주가 됐고 2개 공구는 이제 미정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2개 공구 2공구하고 3공구는 3공구의 그 지하 문제가 이제 서로 협의가 돼야지 이제 같이 발주가 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미 지하화하겠다고 이미 설계도 다 마쳤고, 또 우리 시민들을 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제 그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 지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지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하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제 당초에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논의를 했을 때 구정 금강리까지 논의가 됐기 때문에 금강리에서 이제 사업이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강릉 시민이 원하면은 그럼 기존의 강릉역까지는 연결하겠다, 연결하는데 그 대신에 지상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해서 기존 강릉역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부담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 우리 시는 지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건 반드시 지하로 들어와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 강릉시 전체 도심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지하로 들어와 줘야지 되고, 그것이 또 앞으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강릉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가 아닙니다. 강릉 시민이 뭐 그 철도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강릉으로 오는 철도인데, 그 철도가 도심에 그 여기 위치를 해서 또 이제 우리 강릉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권역별 균형 개발할 수 있는 막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다 보면은 기존 도심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 구간이 2.9km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할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여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진영이 이제 새롭게 갖춰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3월 달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전략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이제 그 원주강 철도 마무리 관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으로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그거는 우리가 사실 지하로 들어오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 우리 지상의 철도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통합적인 개발이 힘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하로 해달라는 건데, 그걸 그대로 지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이제 만일 뭐 그럼 외곽으로 가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만일 뭐 외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지금 철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외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내에 있는 철도가 그 철도를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뭐 해놔야 되는데, 그 많은 사업비는 그 누가 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역사는 역사대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강릉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던 이 철도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더라도 지하로 들어와 줘야지 이 기존의 철길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철길은 철길대로, 이건 뭐 이 철길을 제거하는 사업비가 상당한 사업비가 드는데, 이거를 그럼 과연 누가 손을 대고 누가 처리할 것이냐. 강릉시 보고 이걸 처리하라면 그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도심으로 기차역을 끌고 들어오고 또 우리 그 철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하로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제 우리 구정 골프장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시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하면서 또 서로 갈등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도 마련해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대안 사업 추진에 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 또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서로 대화의 어떤 장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시 씨를 보면서 이제 많은 교훈들을 얻었잖아요.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제 민재 유치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이 또 추진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갈등 조정 장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행정이 이제 보다 당초 정한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좀 강력한 모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대로 이제 추진 좀 돼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요번에 하여튼 저희들이 얻었던 교훈을 좀 구체화시켜가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팍 벌어지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멀고도 험한 길을 이제 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뭐 그림은 계획은 이제 진짜 우리 강릉의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이 창출이 됐는데 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잘 안착을 시키고 우리가 계획되는 대로 이제 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는 뭐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제는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이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옥교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경제 자유구역 그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포스코 경제 자유구역 영풍 여기 이제 하나로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바로 그 위에 이제 복합 미니타운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라와서 이제 안인 쪽에 지금 삼성과 동부가 하려는 것이 이게 또 거의 뭐 이렇게 맞붙어 있거든요. 맞붙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장 하려는 부분도 전에는 경기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으니까 좀 덜했는데 이제 경기장이 세 경기장이 이제 한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과한 면적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필요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보면은 지금 포스코가 15만 우리가 평으로 얘기하면은 15만 평에 이제 1000명 고용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뭐 영풍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 자유구역도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도 지금 우리가 30만 평에 지금 이제 3000명 고용 효과를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는 땅이 100평이나 150평에 한 명밖에 고용 효과를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이 산업들이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스코가 15만 평을 지금 1단계가 지금 이제 10,000톤 규모인데 10,000톤 규모에 저기에 지금 이제 150명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앞으로 이제 10만 톤 되면은 산수적으로 보면 1,500명인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가 되니까 이제 1,000명 규모로 가겠다는 거예요. 10만 톤에 1,000명인데 그럼 결국 15만 평에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평에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땅이 150평이 필요하거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하면은 이제는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지. 어려우니까 사실 지금 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땅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고용 효과는 그 땅이 투자하는 만큼 비교하면은 우리가 옛날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강릉뿐만 아니고 뭐 전국이 지금 다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고용 집약적인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보아서는 이 소재 산업 쪽을 많이 이렇게 좀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 자유구역에는 연관 기업이라든지 소재 산업이 들어와서 많은 이제 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이제 기업을 얼만큼 많이 유치하느냐, 저는 뭐 거기에 목표가 달렸다고 봅니다. 근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 강력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SOC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이 여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철도도 이제 뭐 1시간대 들어오게 되고, 제2 영동 고속도로도 2018년 전까지 이제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고속도로가 저는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춘천 양양 고속도로가 우리 지금 이제 양양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해선하고 지금 양양 상평초등학교 앞쪽에서 이제 JCT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두 고속도로가 만나게 되는데, 서울 춘천 양양에서 강릉으로 갈아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강남권에서는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노선이 3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철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물류 쪽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기업하기가 좋은 그런 여건이 되는데, 단지 문제가 지난번 포스코 들어올 때 저희들 그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산업단지 조성 단가를 이제 어느 선에 맞춰서 산업단지 조성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 산업단지 조성 단가가 높으면은 그거는 뭐 누구도 어느 기업 들어오실 생각을 못하죠. 근데 지금 이제 도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아직 도의 공식 발표는 아니고 제가 도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은 이제 LH나 뭐 이런 쪽에서 개발을 전부 했는데, 지금 LH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강릉의 뭐 이밤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못 하는데, 그럼 이제 LH가 투자를 안 되면은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수자원공사나 뭐 일부 그 공기업이 이런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과연 거기서 덤빌 것이냐, 저는 그것도 지금 이제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도가 직접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려 그러면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강원도 개발공사는 지금 알펜시아 때문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전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독립된 그 개발공사를 새로 만들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것도 저는 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저는 뭐 도나 경제자유구역청 일만 아니고 우리 시도 어차피 뭐 벌려놓고 개발이 안 되면은 그 부담은 결국은 우리 시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 기업도시 처음에 그 결정되고 할 때 전국의 기업도시를 6개, 7개 할 때 서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원주의 기업도시가 강원도 애물단지로 그냥 지금 전락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디벨로퍼, 개발 사업자를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느냐. 원주 기업도시 할 때도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진짜 그 협약도 하고 장밋빛 그림이 쫙 그려졌었거든요. 그려졌는데 어떤 경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 기업들이 다 빠지기 시작한 거죠. 다 빠지기 시작하고 지금 기업도시가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수해 때 되면은 그 원주에서 제일 그 고민거리가 기업도시 현장이거든요. 현장인데 저도 그 이제 그 바로 고속도로 주변 앞에서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걸 지나갈 때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면은 또 다른 기업 도시의 전철을 밟게 되면은 우리 또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재산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또 개발이 지지부진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려 우리한테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총력을 다하는 것이 이제 우리 경제 자유구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도하고 협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